형님 소위 어떤 그 이완영 선배가 어떤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는지 내 하소연을 하기 위해서 간사이시니까 다시 한번 후배로도 부탁을 하려고 나한테 오라 그래서 갔더니 그 자리에 이만 의원하고 최규일 의원이 있더라고요. 박 과장이 그 가까이 있었으니까 뭐 배터리 사오라 그다음 태블릿 PC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 자, 여기서 지금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완영 의원, 이만희 의원, 최교일 의원. 자, 이 의원들이 새누리당의 경상북도를 지역구로 한 대표적인 친박계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 설명을 좀 돕기 위해서 이완영 의원 경북 고령성주 칠곡, 이만희 의원 경찰대 출신이고 영천 청도, 최교일 의원 영주 문경 예천. 자, 이게 다 TK 대구를 뺀 친박계 핵심들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 지금 정동춘 이사장이 이번에 국정조사 청문회를 대비해서 자체 재단 내 직원들에게 돌린 이 그 국조 청문위원들의 성향 분석표에 의하면 딱 공교롭게도 이 세 분만 친박이라 해서 파란색으로 딱 적시를 해놨다는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친박이라는 의미 자체가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친박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치적인 상당히 그 길을 같이 걸어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한테 우호적인 분이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직원들에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근데 이 세 분을 따로 만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아닌가 하는 생각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최순실 게이트가 처음 불거졌을 때도 여당 내에서 특히 친박계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강력하게 디펜스를 쳤거든요. 자, 저희 채널A가 어제 보도한 단독 사진입니다. 저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등 보이는 왼쪽 분이 정동춘 이사장, 나머지 이제 세 분이 그 최교일 의원 등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규일 의원의 오늘 뭐 신문 보도에 의하면 본인은 그 자리 갔는데 가서 정동춘 이사장에서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자신은 바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규일 의원 입장에서도 본다면 이런 모임 자체가 나름대로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한영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이분들의 애로를 듣는 자리였다고 지금 이렇게 강변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캐스천 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저 사진은 저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되겠네요. 네. 의원들이 직접 있던 자리는 아니고. 네, 의원들이 있던 자리는 아니고 의원들을 만나기 전에 이 정동춘 이사장이 K스포츠재단 임원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음식점에서 만나서 대책회의를 하고 또 커피숍으로까지 자리를 옮겨서 2시간가량 대책회의를 하는데요. 이 대책회의를 갖고 나서 이 정동춘 이사장이 이완영 의원을 만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나리오에 따라서 딱딱 움직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이완영 의원이 뭐 기자회견 했습니다만은 만나게 된 이유부터가 좀 굉장히 서로 말이 달라요. 정동춘 K스포츠 이사장은 이완영 의원 측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고요. 네. 이완영 의원 측은 정동춘 K스포츠 이사장이 본인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다고 거기서부터 달라진 거죠. 그런데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왜 유증무에 의혹이 있는가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건 그거예요. 일단 3일날, 9일날 정동춘하고 또 새누리당 의원하고 만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3명 만난 경우가 있고 일부 만난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고영태 씨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일 좀 잘 아는 친구가 바로 노승일 부장이에요. K스포츠 재단에. 네. 그 노승일 부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13일은 15일날 4차 청문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틀 전입니다. 네. 일간지와 인터뷰하면서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박헌영 과장이 이런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게 15일날 그게 재현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서로 말을 맞췄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태블릿 PC와 관련해서는 청문회에서 하는 것은 태블릿 PC가 이게 정말 훔쳐온 것이냐 아니면 그 과정에서 불법이냐 그걸 다루라는 게 청문회 중점이 아니고 네. 태블릿 PC 안에 있는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사실은 그게 중점이 돼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최순실 씨도 녹취록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이 그걸 훔쳐온 것을 몰고 가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청문회에서 그것도 우연인지 계획적인지 모르겠지만 새누리당의 간사인 이완영 의원이나 또 이만희 의원을 통해서 태블릿 PC에서 계속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그게 상당히 모의를 했다는 의혹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변호사님 얘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PC의 내용이 중요한데, 자, 박헌영 과장이 청문회에서 말한 그 내용, 고영태 씨가
이 PC를, 태블릿 PC를 이 충전기를 사오라라고 했는데, 고영태 씨는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말할 거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다른 건, 나는 애플의 초기 모델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태블릿 PC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 종편에 나오고 지금 이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삼성의 태블릿 PC거든요. 그것만 봐도 이게 다른 거다라고 이제 고영태 씨의 이건 주장이긴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나눠보면 이완영, 이만희 의원과 최교일 의원, 지금 말씀드린 이 경북을 지역구로 한 3인방이 정동춘 이사장과 사전에 좀 얘기를 나눈 뒤에 박헌영 의원을 통해서, 박헌영 과장을 통해서 네. 청문회에서 그렇게 말하도록 했다라는 한 축이 있어요. 야당에서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고영태 씨를 따로 만나서 얘기를 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영태 씨와 한 체대의 이 선후배 사이인 노승일 과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녹취록을 통해서 최순실 씨와 통화를, 그거 이제 최순실 씨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게 전화 함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10월 27, 8일경에 통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이런 구도를 갖고 있다는 점인데, 자, 이게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 위증이라는 것은, 만약 위증을 교사했다면 그 위증을 교사한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그거는 사법 처리돼야 되고 흔한 얘기를 감방 가야 됩니다. 그러나 큰 틀로 봤을 때 지금 보면은 고영태 씨하고 노승일 씨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한 울타리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정동춘, 박헌영이 또 한 울타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동춘이 이사장이고 지금 노승일은 거기에 보면 노조위원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그 부분, 이 두 이해관계 충돌한 이 두 사람이 아까 말씀하셨던 이 태블릿 PC하고 이제 우당탕 붙게 되는데, 그 태블릿 PC는 사실 JTBC에서 이미 12월 4일 이전에 보도가 한번 된 내용이에요. 10월 24일 첫 보도를 했죠. 아니, 그 말고. 네. 그 지금 문제 태블릿 PC가 고영태 건이 아니니 뭐 특히 충정이 째기 얘기는 PC가 12월 초경에 이미 방송을 했던 이야기고, 그런 흐름 속에서 12월 7일 2차 청문회에서 사실 당시 이완영 의원이 고영태한테 묻습니다. 고영태한테 직접 당신 거냐? 아니, 제 거 아닙니다. 아니, 거기 혹시 충전기 그런 거 없었느냐? 하니까 없었습니다. 부인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고영태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고영태가 이른바 국정조사장에서 위증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것을 깨기 위한 일종의 탄핵 증인으로 나온 것이 박헌영이고, 이런 부분들, 이미 12월 7일 날이고 12월 15일 날 4차 청문회에서 박헌영이 나오기로 돼 있는 건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네. 우리가 깜짝 놀랐던 것이, 아니, 어떻게 12월 13일 날 고영태가 월간중앙이랑 인터뷰하면서 이틀에 이렇게 할 것이다. 그거는 삼척 동전 다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미 12월 7일 물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쟁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고영태의 위증 여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박헌영에게 위증을 갖다 국회의원이 교사했는데 그것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최교일이냐, 아니면 지방경찰청장 출신의 이만희냐, 네. 또 아니면은 노동공무원 출신인 이완영이냐. 예. 묘하게도 이 세 사람이 친박으로 분류되고 있고, 네. 말씀하신 대로 TK 적으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 이 문제 그렇게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일 모레 22일 날 5차 청문회에서 목요일 청문회에서 대질하게 돼 있고, 거기서 선서한 가운데 증언 듣고요, 특검이 바로 수사 들어가면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네. 이제 이완영, 이만희, 최교일 의원이 지금 국정조사 청문위원이거든요. 제청하면 됩니다. 제청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지금 그럴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그게 문제라는 거죠. 본인들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인석이나 참고인석에 앉아야 되는데 네. 본인들이 지금 국정조사 청문위원회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이 셀프 신문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건 해서 말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그렇기 되는 거고, 때문에 그건 절대 그래서 물론 그래서 국정조사 절대 안 되고요. 청문회에서 제청을 해야 됩니다. 제청을 해요. 자, 네, 그래서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걸 두고 공방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그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 세 사람을 계속 청문위원으로 둘 수 없다, 네. 사퇴를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완영 의원은 우리만 만난 거 아니다, 민주당에 있는 국조위원도 고영태를 만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네. 태블릿 PC를 도난한 것으로 입맞추자라든가 진실을 은폐하는 내용들을 상의했다면 그것은 국조특위위원으로서 적당한 태도가 아니고 오히려 범죄 행위에 가깝다, 이런 지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분명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의혹이 제기된 만큼 새누리당에서는 국조특위위원들을
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피의원이 고영태 정인과 12월 12일 두 차례 장시간 만나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정 세력이 여당 죽이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박헌영 사장이 위정을 하도록 부탁을 하거나 지시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위정하라고 했다면 12월 13일 박헌영 정인에게 왜 그런 똑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물러날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5차 청문회 때요. 만약에 지금 최순실 씨랄지 우병우, 또 조혁대의 핵심 증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네. 만약에 그 5차 청문회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저 유증모의 가지고 잘못하면 하루를 끌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22일 날 말고요. 또 다른 청문회를 하나 정해서 하면 좋겠고요. 위증청문회를 따로 해도 좋다.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간사는 사퇴했지만, 새누리당 저 친박 의원 3명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의원 사퇴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청문회의 묘를 좀 살려서, 네. 꼭 참고인이나 증인들에 대해만 질문할 게 아니고, 네. 의원끼리 서로 질문할 수 있는 네. 그런 걸 김성태 위원장이 좀 약간 탄력적으로 이걸 적용을 하면, 네. 거기서 또 많은 걸 밝힐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완영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겨묻은 게 머무는 게 나무란다. 양비론 통해서 여야나 똑같이 증인 만났다고 하는데 좀 가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완영 의원은 그 정동춘 이사장을 만난 게 4일날 이완영 의원이 만나고 그리고 9일날 이만희 최고위 의원까지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5일날 정동춘 이사장이 그 청문회에 나옵니다. 즉 청문회 나오기 전에 이미 그 친박 3인방과 일정하게 조율을 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고 박영선 의원, 피의원이 박영선 의원을 얘기하는 건데 박영선 의원이 7일날 고영태가 청문회를 한 이후에 8일과 12일에 고영태와 노승일을 만나게 됩니다. 노승일은 그렇죠. 잘 아시죠?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직전에 이 전화로 그 상황을 파악하면서 지시를 내렸던 그 녹음 파일을 노승일이 주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박영선 의원이 그 고영태와 노승일을 만난 것은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한 입맞춤이 아니라 노승일의 추가적인 폭로, 즉 최순실 게이트의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적 폭로와 자료를 받은 것인 거고 네. 그 대신에 친박 3인방이 만난 것은 정동춘 이사장으로부터 태블릿 PC가 사실상 오염된 것이다. 고영태 것 이쪽에 작물이다. 예, 고영태 네. 거 최순실 게 아니라 고영태 거고 JTBC는 것을 훔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청문회에 대해서 사전 입맞추기 형태로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의원들이 만난 사안을 동일한 사안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물론 청문위원이 증인을 만난 거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시비의 요지는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집어넣는 게 의원직이 위원직입니다. 네. 아니, 앞에 보니까. 의원직이 아니에요. 아니, 위원. 아니, 두 가지인데 지금 네. 현재 위증모의사의 사실은 국회의원직을 떼어버려야죠. 근데 야당의 부장은 야당이 이렇게 한 거 맞고. 야당이 한 거고, 앞에 보니까 야당에서는 좀 세 위원이, 국정. 3인방 위원. 그러니까 네. 3인 방하시면 안 되고, 세 위원이 국조위원회에서 사퇴, 제척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 네.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서영 소장 말씀하시는 대전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고영태의 주장이 그것이 사실이고 이를 모의했다는 대전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네. 거꾸로 고영태하고 노승일이 거짓말하고 처음부터 위증했다는 전제 이걸 보면 이 얘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론적으로 빨리 특별검사가 해서 둘 중에 한 사람, 이런 의원들이 만약에 위증교사를 했다면 그건 바로 구속되어서 난 국회의원직 뛰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노승일과 고영태가 그야말로 신성한 국정조사장, 청문회장을 갖다가 위증으로서 흔들었다면은 이 또한 보면은 이른바 위증교사 명예훼손 등등의 처로 엄중 처벌해야 됩니다. 네.